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다. 수도는 런던이며 영어로는 흔히 유나이티드 킹덤, UK, 브리튼으로 부른다. 영국은 연합왕국이라는 국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의 본토는 각각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네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이 네 지역은 단순한 지방 행정구역의 의미를 넘어 국가에 준하는 독립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영국 왕실 영지인 맨섬, 저지섬, 건지섬이 존재하고 지중해, 카리브해와 아프리카 지역의 몇몇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다. 영국의 국가로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국가이자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왕국과 왕실령의 왕실 찬가, God Save the King 또는 퀸이다. 왕의 성별이 무엇이냐에 따라 국가의 제목과 가사가 바뀐다. 현재 영연방왕국의 국왕은 남성인 찰스 3세이기 때문에 God Save the King으로 부르고, 여성 군주가 등극하면 가사의 킹과 남성형 대명사를 전부 퀸과 여성형 대명사로 바꾸고 제목도 God Save the Queen으로 바꾸어 부른다.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 장교의 모표나 단추에 새겨진 문양 등도 왕, 여왕일 때의 왕관 문양이 다르므로 군주의 성별이 바뀌면 전부 교체한다. 가사를 살펴보면 1절 하느님, 우리 국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고귀하신 국왕께서 만수무강케 하사 하느님, 국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그에게 승리와 행복과 영광을 전하시고 우리 위에 길이 군림하도록 하소서. 하느님, 국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2절 우리 주 하느님께서 일어나시어 그의 적들을 흩어내시어 무너지게 하소서. 저들의 체제를 혼란케 하시고 비열한 계략을 좌절케 하소서. 오직 당신께 저희 희망이 자리했사오니 하느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소서. 3절 주께서 가지신 최고의 선물을 그에게 기꺼이 내어주시어 그가 오래도록 군림하게 하소서. 그가 우리의 법을 수호하게 하시고 항상 저희로 하여금 충심으로 목청껏 찬양하게 하소서. 하느님, 국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실제로는 1절과 3절만 부르는 경우가 많다. 2절은 전쟁 중일 때 영국이 굳건하게 빌고 적국이 망하라고 저주하는 가사라 왕을 기리기에 적합한 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라 마르세예즈처럼 가사가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국가도 없는 건 아니지만 라 마르세예즈는 압제에 굴하지 않는 혁명 정신을 찬미하는 것이라 사정이 다르다. God Save the King은 기본적으로 국왕을 찬미하는 목적으로 부르는 곡이기에 전쟁 상태가 아닌 이상 적의 멸망을 기원하는 2절을 부르면 뜬금없기 십상이다. 그리고 2절 가사가 정치적 올바름에도 어긋난다는 의견이 사회적으로 꽤나 받아들여진 상태이기도 하다. 예외적으로 홍콩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을 저격할 목적으로 2절이 가창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이마저도 1절보다는 덜 가창되는 편이다. 20세기 이후 대영 제국이 해체되고 독립한 나라들도 대체로 영연방을 유지하며 국가 원수를 영국의 국왕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같이 영국의 국왕을 국가 원수로 여기는 영연방 국가나 기타 영국의 해외 영토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영국의 본토로 간주되는 곳은 그레이트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동북부에 걸쳐 있으며 그레이트 브리튼 섬의 면적은 20만 9,331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약간 작고 북아일랜드의 면적은 14,130제곱킬로미터이며 기타 영국령의 부속 도시를 포함한 면적은 24만 4,341제곱킬로미터이다. 아일랜드 섬 동북부에서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도보 해협을 사이에 두고서는 프랑스와 마주보고 있다. 즉, 영국은 섬나라다. 현재와 같이 4개의 독립적인 지역이 연합한 영국이라는 국가가 완성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영토가 확정된 것은 1922년으로 아일랜드 자유국이 생겨난 후다. 뒤이어 식민지들의 독립으로 대영 제국이 해체되고
지금의 영국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현재의 국기는 유니언 플래그 또는 유니언 잭으로도 알려져 있으나 보통 유니언 플래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유래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섬의 국기를 조합한 것이다. 유니언 플래그가 제정되던 때는 웨일스가 잉글랜드에 완전히 합병되었던 상태였기에 웨일스의 국기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웨일스에서는 유니언 플래그에 웨일스의 상징인 붉은 용을 집어넣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영국은 자국의 공용어를 법률로서 규정하지 않았지만 영어가 전국 공용어로 간주되어 널리 사용된다. 영국은 민족이 다른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등이 단일 국가로 통합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스코틀랜드 게일어, 스코트어, 건지어, 저지어, 매너, 웨일스어, 코너러 등 다양한 언어들이 쓰이지만 인구가 많은 잉글랜드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쥐고 있고 한때 식민지를 엄청나게 만들며 세계를 주도했던 적도 있고 현재도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영향력 있는 국가들의 최대 언어로 쓰이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로 압도적인 지위를 가진다.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지역과 상관없이 영어를 모국어로 삼고 영어가 아닌 언어를 모국어로 쓴다고 해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익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각 시기별 영국 왕실 언어가 표준어 역할을 했고 소위 RP라 불려지는 용인 발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영국식 악센트이다. 그러나 영국 내에서도 용인 발음을 평소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많은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용인 발음과 런던 동부 노동자 계층의 코크니가 적당히 융합된 에스추어리가 표준처럼 사용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여러 방언이 쓰인다. 강한 지역주의로 인해 다양한 방언이 잔존하고 있고 현대 영국은 각 지역의 방언을 존중하는 성향이 강해 방언이 광범위하게 쓰인다. 웨일스 방언이나 맨체스터 방어 등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급스러운 용인 발음과 차이가 심하고 웨일스 방언이나 아일랜드 방언은 각각 웨일스어, 게일어에서 온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아예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2005년에 웨일스에서는 웨일스어가 영어와 함께 공용어로 지정되었고 스코틀랜드는 스코트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어와 얼스터 스코트어, 코널에서는 코너러 등이 각 지역에 공인된 지역 언어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채널 제도에서는 노르만어와 노르만어의 방언이 쓰이는 경우가 있고 맨섬에서는 맨크스어가 쓰이고 있다. 영국식 영어는 한국에서 배우는 미국식 영어와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단어나 표현뿐만 아니라 같은 단어마저도 다르게 읽는 경우가 제법 된다. 영어를 쓰는 미국 상류계층에서는 한때 영국식 악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고 반대로 유럽 등지에서도 미국식 영어를 따로 배우는 경우가 있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다. 영국이 가르치는 외국어는 예전부터 언어를 포함해 문화까지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프랑스어를 많이 가르치는 편이고 독일어도 많이 가르친다. 그리고 영어가 특히 어휘면에서 라틴어와 그 후손인 로망스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상류층에서는 라틴어를 배우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구사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 중장년 계층은 자기가 태어난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역 도서관에 가보면 그 지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이 반드시 따로 구비되어 진열되어 있고 그 양도 방대하다. 지역 소개 책자들도 소논문 수준인 경우가 많다. 영국 문학은 프랑스 문학과 함께 인류 문학사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고 현재도 왕성하게 발전해 가고 있다. 영국은 지금도 출판업을 지속 성장 가능한 제조업으로 고려하고 있을 정도다. 뮤지컬, 연극 등 공연 문화도 매우 발전되어 있다. 특히 셰익스피어 관련 극을 주기적으로 재창작하고 재능 있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셰익스피어 컴퍼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필름 분야에서는 007 시리즈나 닥터 후처럼 대중성을 가진 작품들과 더불어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들도 눈에 띄게 많다. 음악에 있어서도 현대 음악을 보자면 매우 유명한 나라이다. 특히 록 음악은 장르의 기원지인 미국을 제치고 사실상 종주국으로 취급받을 만큼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1960년대 전 세계를 휩쓴 비틀즈 광풍을 시작으로 레드 제플린, 딥퍼플, 핑크 플로이드, 퀸, 블랙 사바스, 플리트우드 맥 등
걸출한 밴드가 등장한다. 1970년대 말은 고리타분한 기존 관념들을 깨부시고 조롱하는 태도의 펑크밴드, 섹스피스톨즈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맨체스터라는 특정 도시를 중심으로 뉴 오더, 더 스미스 등의 다양한 음악이 등장했다. 이후 미국 대중음악과 록 음악이 떠오르면서 침체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뮤즈, 콜드플레이, 스파이스 걸스 등으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했다. 현재도 악틱 몽키즈, 킨, 아델, 에드 시런 등 뛰어난 음악가들을 앞세워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전 세계의 대중음악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다. 미국과는 달리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가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슬리퍼나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 게 보통이다. 다만 아일랜드나 아일랜드 접경 지역, 아일랜드 출신자 가정은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습관이 있다. 영국인은 말 그대로 영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뜻하지만 해외로 나간 영국계 혈통과 주거하는 영국계 이주민까지 포함하면 2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편적으로는 브리티시이며 호주에서는 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격조 있게는 브리튼이라고도 한다. 엄연히 4개의 나라가 결합된 연합왕국인지라 분리주의 운동이나 지역 간 정치적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브리티시란 중심 개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고는 각자 나고 자란 지역의 정체성을 두며 특정 지역만을 본인의 고향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2016년 여론조사기관 유고부의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인들의 38%가 잉글랜드인과 영국인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고 35%는 잉글랜드인 정체성을, 18%는 영국인 정체성을 더 강조했다. 영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와 이민자들에게서 강했고 후자의 경우 시민 내셔널리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잉글랜드인이나 스코틀랜드인은 혈통과 출생지에 달린 정체성이라면 영국인은 국적과 문화에 달린 정체성이다. 영국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잉글랜드인은 잉글리쉬라고 하는데 다들 알다시피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훨씬 널리 쓰이는 말이라 잉글랜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는 미묘하다. 그래서 잉글랜드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할 경우엔 잉글리쉬맨 또는 잉글리쉬 우먼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도 Are you English? 와 같이 당신은 영국인입니까? 정도로는 많이 쓰인다. 다만 웨일스인들이나 특히 스코틀랜드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은 잉글랜드인, 스코틀랜드인, 웨일스인, 북아일랜드인으로 나뉜다. 다만 이들은 연합왕국의 구성원으로 다른 나라 사람까지는 아니다. 2014년에 스코틀랜드가 독립했더라면 또 다른 얘기가 됐겠지만 결국 독립하지 못했다. 사실 연합왕국이 된 뒤로 잉글랜드인이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가거나 다른 지역에서 잉글랜드로 오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잦았다. 아무래도 산업이 발달한 게 잉글랜드다 보니 그쪽으로 몰리고 영국 총리였던 고든 브라운도 스코틀랜드 태생이지만 잉글랜드에 와서 정치 경력을 쌓았다. 또 노동당 출신의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출신이다. 즉 잉글랜드에 사는 스코틀랜드인도 있고 스코틀랜드에 사는 잉글랜드인도 있다. 산업혁명기 이전까지 영국의 인구가 유럽에서 특별히 많은 수준은 아니었고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의 인구는 프랑스 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18세기부터 감자의 보급과 농업 생산성의 향상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1801년 인구조사에서 1000만 명이 넘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고 1851년에는 2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오며 이후로는 식민지 국가로 가는 이민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둔화되기는 했지만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당수의 젊은 인구가 사망하고 전후에는 출산율이 줄어든 영향 탓에 인구 증가율은 1940년대 전반기까지 크게 둔화된다.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베이비 붐이 불었고 그런대로 인구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인구 증가율은 매년 1% 이하 정도의 수준이었다. 1970년대 초반 이래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추이와 비슷하게 흘러가서 2001년에 1.63명까지 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후로는 출산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민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에 2020년 이후 프랑스를 추월하여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될 예정이다. 1901년 영국의 인구는 3,823만 명이었고 매년 109만 명이 태어나고 62만 명이 사망했으며 연간 8만 명가량이 이민을 갔지만 2001년에는 5,900만 명을 넘었고 한 해에 72만 명이 태어나서 58만 명이 사망하고 연간 19만 명이 이주해 온다. 영국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6,773만 6,802명이다. 영국인들의 국민성은 스티프 어퍼립, 굳게 담은 입술이란 표현으로 대표된다. 감정 표현을 극도로 절제하며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정적인 표현을 최대한 삼가고 돌려 말하는 경향이 강하다. 섬나라라는 지리적 환경 탓이라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때문에 일본인과 비교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What British People Say 라는 극단적인 짤방도 있다. 영국인이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속마음은 네 잘못이야 이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것은 왜 이게 자신들의 잘못이라 생각할까 등이 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머 감각을 엄청 강조한다. 항상 웃고 다니는 미국인들보다 더 유머, 특히 빈정거리는 블랙 유머를 필수로 장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